종목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관희 차장, 와우넷 조민규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새로운 두 종목 만나보기 전에 종목에 대한 리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희 차장, 오티팜이라는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가 싶었지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홀딩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현재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때 제가 이제 3월 18일 날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날 따라 또 방송 후에 굉장히 상승을 해가지고 그때 거의 이제 종가가 6.5% 상승하면서 15,450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좀 그 다음 날 뭐 갭상승 이후에 계속 하락하면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해서 지금 12,400원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 19.7% 하락을 했는데 사실 제가 종목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사실 좀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회사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이슈로 이제 올라오다가 신규 상장주들 이슈로 올라오다가 약간은 좀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시장의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옵티팜이 이제 첨단 재생 첨생법 관련해서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옵티팜 내용은 현금은 동물의약품이라든지 동물 진단 관련돼서 지금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번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장중에 급등했다가 다 밀리긴 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돼서 결국에는 동물에 대한 백신 수요가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사실 장중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한 번씩 보이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옵티팜을 그런 측면에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추천했다기보다는 그때는 동물의약품 판매 플러스에서 이종장기 관련돼서 여전히 관심이 있고 지금 삼성병원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그 여러 회사 HLB라는 회사들도 결국에는 이종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한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많이 밀려서 지금 12,400원대까지 밀려왔고요. 손절가를 제가 11,000원으로 제시했는데 다행히 손절가는 터치하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12,400원 정도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오늘 처음 보신 종목이라고 하면 좀 길게 보고 일부 포트를 좀 담고 가셔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지금 상장 초에 물량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물량들에 대한 소화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 장기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좀 주가가 주춤했지만 그래도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살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지난주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 좀 이제 많이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 방송에서 제가 작년 11월에 이제 추천을 처음 했던 종목인데 그때 한 39,000원 정도, 39,000원, 4만 원 왔다 갔다 하던 네.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이후로 지금 거의 6만 원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복하실 텐데 일단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쉬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임 사업이라든지 1인 미디어 사업이라든지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갖고 계신 분들은 홀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과연 언제까지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 봤을 때 대충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 30배 정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한 20배에서 3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25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여력은 있다,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제가 목표가로 만약에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밴드 정도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조정이 좀 나올 때 사시는 게 네. 맞을 것 같고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작년 11월 달에 계속 행보를 하다가 사실은 올라오는 거는 올해 한 1월 말 넘어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빠른 것 같지만 시간 주봉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죠. 최근 들어서. 네. 급하게 올라왔고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또 섣불리 파는 것도 사실은 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더 보유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접근해야 되냐라고 하셨을 때는 이 종목 말고도 접근해야 할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은 한 적어도 뭐 전고점 부분이었던 5만 5천 원까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이후를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이미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 7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매수를 하신다면 5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조민규 파트너의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P&E 솔루션 2차 전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었죠.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또 반등에 나서주기도 했는데 중국발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검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한 달 정도 전 3월 네. 18일 날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강한 조정이 나타나면서 12,000원 이하까지도 조정을 받았었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로 제시했었던 이제 11,000원, 11,500원 정도 이제 이탈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보유 및 혹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뭐 다른 2차 전지 업체들보다는 일단 실적에 대한 가시화 그리고 기업적인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 다른 어떤 소재 업체들보다 뭐 충전기라던가 또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이제 장비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부담감은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2차 전지 관련들이 좀 단기간에 좀 급락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해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3월 18일 날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요 날이었었거든요. 그 이후서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다가 그 이후서부터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한 가격에 좀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 쪽도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5G 관련주들도 상용화 시작 이후서부터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 바로 직전 단계를 보면 3월 한 중순 이후서부터는 또 5G 상용화가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나면서 또 단기적인 어떤 가격 조정이 나타났었던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주는 이제부터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다시금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5G 관련주들도 사실은 시세를 한번 냈었다가 조정을 좀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에 재상승을 했었던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가격적인 하단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확인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과거에 손절가였던 11,500원에 대한 손절가와 함께 목표 주가 18,000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페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역시 지난주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지켜오고 있는데 이미 홀딩하고 계신 분들에게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아직 접근하시지 못한 분들 지금이라도 접근해도 늦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네페스는 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지금 뭐 기관 쪽에서 나오는 리포트라던가 뭐 목표 주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수급만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좀 많이 아직은 좀 덜 알려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기술적이라거나 혹은 수급적인 부분은 양호해졌지만 사실 이 회사가 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지는 뭐 뚜렷하게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겨져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대한 확대, 그다음에 이제 5G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들도 이제 작년까지 해가지고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나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됐고 본격적인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작년보다 올해, 그다음에 올해보다 내년, 그다음에 내년보다 내후년이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뭐 보유의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직도 뭐 18,000원 초반 정도까지 가격이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네.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일봉상으로는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16,000원대로 회복하고 나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10년도 7월달에 형성됐었던 최고가였던 24,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계속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분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권희 차장의 트렌드 탑픽입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키워드로 먼저 만나볼까요? 이건희의 트렌드 탑픽, 글로벌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 수혜, 자동차 부품 등 기타 매출 성장 기대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간단하게 좀 체크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뭐 TV 트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가 5G 그렇죠. 광고죠. 예, 5G 관련돼서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올 초부터 아마 5G 관련된 뭐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또 5G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라든지 ESS, 뭐 자동차 관련된 것까지, 뭐 2차 전지 관련된 것까지 같이 포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서진 시스템 5G 상용화 이전에 올 초부터 5G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졌고 상용화 이후에도 그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5G 상용화 속도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G 말고도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분야까지 좀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일단 서진 시스템 보면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좀 좋은 회사로 상장할 때부터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미 상장할 때부터 약간 조금은 뭐 시총 자체가 좀 크게 시작을 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서진 시스템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5G 관련된 장비 매출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마 5G 뭐 상용화돼서 하루에만 제가 알기로는 뭐 6만 명이 회원이 가입을 할 정도로 뭐 5G 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었었는데 사실은 여전히 5G가 뭐 잘 터지지 않고 잘 안 되는 지역이 더 많다라는 부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뭐 3G에서 4G로 넘어갈 때도 사실은 그런 과도기를 거쳤다라는 부분은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 5G에 대한 불편함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기지국이라든지 장비가 보완이 안 돼 있다. 여전히 뭐 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부터 5G 상용화가 될 때는 상용화가 이미 이제 미국과 국내가 됐는데 이 결국엔 누가 더 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서 상용화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느냐라는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삼성전자가 이제 뭐 장비를 많이 납품할 텐데 그 장비 안에 들어가는 뭐 대부분의 또 다른 납품 업체가 서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매출의 서진 시스템의 한 50%가 통신 장비 쪽 관련된 매출이기 때문에 이 장비 관련돼서 매출은 계속 올해는 본격적으로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이 통신 장비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못 갔었는데 이제 통신 장비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다른 이제 분야들이 따라 올라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상용화를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미국도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되고 있고 네. 계속 지금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2020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비들이 실적이 나오는 시기다.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숫자가 좀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서진 시스템이 조금은 약간 시장에서 소외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받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뭐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 사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나 ESS 같은 경우는 뭐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올라와서 기존의 이제 매출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할 걸로 올해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로 이제 분류되어 있었던 자동차 부품, 특히 이제 전기 2차 전지 관련된 그 부품이
올해부터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주로 이제 처음 이제 진출하는 사업 분야는 전기 모터사이클입니다. 이제 모터사이클도 이제 전기차로 2차 전지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부품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ESS 관련돼서도 매출은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ESS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것도 관련돼서는 2차 전지 관련된 뭐 그런 거 대형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관련돼서도 매출은 기존에 이제 조금 줄었던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다시 회복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매출은 올해 뭐 작년 대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주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갔다면 이제는 실적이죠.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서진 시스템 5G 기지국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는 좀 어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보시면 일봉상 보면 최근에 굉장히 다른 5G들이 많이 올라갈 때 쉬어서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4월 3일 상용화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그 상용화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이 그동안 조금 무거웠던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굉장히 무거웠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많이 빠지면 다시 올라오고 사실은 2만 원대를 돌파를 잘 못하는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했다는 부분은 제가 뭐 사실 이렇게 돌파하는 주식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강하게 주봉이나 월봉을 돌파하는 주식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뭐 이제부터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과감하게 이번에도 한번 그 제시를 해드리는 종목이고 목표가는 3만 원을 일단 잡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9,000원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민규 파트너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파트너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먼저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최대 실적 불구, 주가 제자리 걸음, IT 인프라 투자 최대 수혜라는 키워드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실적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좀 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키워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IT 인프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뭐 OLED,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특히 이제 공장 증설과 관련된 사이클이 됐을 때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명은 한양 ENG입니다. 네, 한양 ENG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은 정말 탄탄했습니다. 전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소 좀 주춤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죠. 또 OLED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라던가 이제 OLED 관련해서 증설이 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수주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이제 전공정 장비 쪽에 있는 뭐 테스라던가 뭐 원익 IPS, 뭐 주성 엔지니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공장이 다 지어진 다음에 이제 장비가 입고되는 사이클 때 이제 수주를 받거나 매출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한양 ENG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팹이라고 하죠. 반도체나 OLED를 생산하는 공장에 들어가는 뭐 설비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안에 이제 이 화학용 관련된 그 화학 제품이라던가 가스를 송배전한 송배관을 통해서 이제 네. 전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반도체 관련된 혹은 정밀 공장용 설비 투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본래 사업은 사실은 건설 업종하고 좀 약간은 좀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수건설 쪽에 좀 매칭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화성과 평택 쪽에 지금 공장에 대한 증설이 지속되고 있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주 쪽에 추가적인 공장 증설, OLED에 대한 투자 계획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사이클이고 또 하나 이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새롭게
새롭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황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수요가 좀 둔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지만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를 통과하면 오히려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지금 그나마 이제 주가가 좀 선방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증설할 수 있는 사이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가장 지금 높은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낸드 쪽하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된 투자에 대한 확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국내 쪽에 있어서의 팹이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겠죠. 공장에 대한 어떤 구조 자체가 변화하거나 새로운 신규 공장에 대한 증설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도 가장 수주가 먼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증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약 관련된 사업 쪽에서도 한양 ENG에 대한 사업 그 포트폴리오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가 매출이 8천억에 영업이익이 한 970억 정도가 나왔고요.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네. 예, 지금 이제 순이익이 한 76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아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제 올해는 다소나마 좀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현재 시가총액이 2,700억이고 자산 가치가 지금 한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BR 0.9배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연간 최고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는 이 회사의 본질 가치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상대적인 저평가가 좀 과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와 내년도까지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아마 2분기 이후서부터는 새롭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신규 수주라던가 매출로 달성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주가는 그와 동일한 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안정적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의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도 언제 좀 매매를 해야 될지 어느 시점에 접근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양 ENG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한양 ENG도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은 뭐 무난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 그 박스권 상단 고점이 한 16,000원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16,000원 밑에서는 좀 사놔도 크게 뭐 부담이 없는 가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약간의 조정이라던가 뭐 약간의 횡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가격적인 하락이 나타나거나 뭐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치적인 측면이 도드라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옆으로 좀 쉬면서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적인 안정화는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6,000원을 넘어가면 이제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가가 우상향하는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작년도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 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했었던 이 부분을 빼고 올해 1월 달에서 또 2월 달 넘어올 때는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들이 또 바닥에서부터 이제 원래 자리를 회복하는 주가까지는 이제 회복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16,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과거에 하락하기 이전의 가격을 이제 회복하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 소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 형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3,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 ENG 현재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주가 16,000원을 도달을 한다면 우상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민규 파트너 종목 한양 ENG를 만나봤는데 이건희 차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양 ENG는 작년에 아마 제가 조민규 대표랑 같이 탐방 갔던 회사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최근 들어 한양 ENG 관련돼서 뭐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뭐 장비도 반도체 장비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특수 파이프라든지 뭐 그런 팹을 만들 때 그 공정 관련된 시설 설비를 이제 같이 대행해주는 용역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자회사로 보면 또 괜찮은 회사, 그 자회사로 분리를 해놓은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이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 베트남 공장에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조금 삼성이라든지 이쪽이랑 같이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좀 부담 없는 자리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만큼 빨리 갈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 되지 않겠나. 근데 어차피 반도체에 관련된 장비주들이 최근 들어 반등 이후에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매수 타이밍은 맞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이건희 차장께서는 5G 관련주 가운데서 서진 시스템을 가져오셨습니다. 5G 관련주 올 초에 뭐 크게 상승을 했고 최근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5G 관련주 중 서진 시스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서진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파파라치 방송에서 이제 중장기 유망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그렇죠. 적이 있었죠. 한 16,000원 정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이제 신고가를 써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서진 시스템에 대한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이건희 차장님하고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상장됐을 때도 사실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유망주로 많이 거론이 됐었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사실 주가가 좀 재미가 없었었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서부터가 사실은 본격적인 시대 탄력을 구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 서진스템 같은 경우 이제 5G 케이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ESS에 들어가는 케이스라던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이 다 좋아지는 사이클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꼭 5G 쪽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도 사실은 실적에 대한 좀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다소나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6천억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봤을 때 지금 현재가 4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네. 한 6천억 정도 밸류에이션 정도가 밸류의 상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파파라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투자자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메리츠증권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 와운의 조민규 파트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